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해요. 이거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미디어란 기본적으로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 아날로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이렇게 나뉘어요. 뭐 똑같은 거예요. 올드 미디어에는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요? 삐삐, 또 활자책, 잡지책,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책, 신문, 또 이런 동굴 벽화, 그러니까는 누군가 미래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도 미디어에 속해요. 요즘 하고 있는 미디어는 뭐예요? 이 스크린을 통해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 우리가 보는 인스타그램, 소셜, 또 유튜브 이런 것들, 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호 호환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라고 해요. 모든 미디어는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책 중독 이런 얘기를 쓰는데 책 중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미디어 중독은 들어봤잖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책도 미디어라는 소리예요. 자, 원래 미디어의 개념은 A라는 매체를 통해서 B라는 사람한테 아니면 B라는 목적지에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게 미디어예요. 요즘은 이제 소셜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로 이용해서 사람들 간에 대화의 창을 열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거를 이제 미디어의 폭이 더 넓어진 것 뿐이지, 예전에는 이런 활자, 그러니까는 글씨로 된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전달하는 유튜브들, 또 어머니들이 그 전에 잘못 보셨던 조기교육 유튜브들, 그다음에 TV에서 하는 이런 광고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라는 거는 좌뇌랑 우뇌 중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좌뇌 쪽이에요. 그러면은 좌뇌 쪽을 잘 살펴보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뇌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고자 싶은 이 메시지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각인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오픈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전화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상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구로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고 또 성인들이 받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조건 얻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거지, 이 책 주인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과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슷한 류를 보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세뇌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매체이긴 하는 거야.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진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봐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비슷한 류의 책만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미디어라는 매체는 예전에 했던 아날로그나 지금 하는 디지털이나 똑같이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효과가 나오면서, 그것이 내가 받은 정보가 내가 받아야 되는 이런 정보나 또는 정보 매체가 그런 것밖에 없게 됐을 때는 의지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용할 때 이거는 도구일 뿐이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휴대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또 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상생활에 이 미디어가 나의 전부가 됐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중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외에 다른 것도 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지. 저도 하루 종일 이걸 하니까 이게 중독인가?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저도 어차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약간 달라요. 저는 전달하는 목적, 지금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받아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매체를 보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것에 의해서 의지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의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주는 도구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아이들을 책을 읽히지 말라는 게 이런 중독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고, 사람의 뇌는 위험한 게 한 가지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중독될 확률이 많아요. 아이가 책 중독이 됐을 때 미디어인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쉽게 중독이 플러스로 되는 거고, 또 이런 아이들한테 또 먹는 것 같은 이런 식욕 같은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적응이 되게 되고, 이런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더 안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중독이에요. 어머니들이 인스타에 목매달고 또 유튜브에 목매달려 있고, 또 요즘 20대 애들 틱톡에 또 목매달려 있고, 이런 것도 중독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차피 성인은 성인이라 치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이런 책이라는 매체가 일방적으로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자, 어머니들이 질문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책을 읽히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이용해서 엄마가 온갖 몸짓 발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보여준다. 아, 이럴 땐 어떠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놀아줄 때 그런 식으로 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엄마가 손짓 발짓 하면서 각종 제스처 다 하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영어여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책을 이용하는 거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 아이가 혼자 읽는 그 순간, 이때부터는 미디어 중독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자뇌가 발달하기 전인 아이들,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때 책을 읽히게 되면은 미디어 중독 효과가 나와요. 미디어 중독 효과가 나오면은 이 아이들은 당연히 우뇌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 중독 효과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언어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디어를 자주 본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 짧아지다 보니까는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디어를 보는 사이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 언어, 화용 언어도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큰 소리를 많이 내거나 예민해지거나 화를 많이 나게 돼요.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면 애들이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야. 원래부터 예민한 아이들은 이미 12개월 전에 알아. 그리고 예민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책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12개월 이전에. 근데 12개월, 16개월까지 책 육아를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애들이 예민해졌다. 그건 엄마가 만든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어머니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성을 좀 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해야 아이를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책 육아를 했는데 책 육아로만 하다 보면은 부모랑과의 대화가 많이 없어져. 왜냐면은 책을 읽을 때마다 엄마가 폰짓 발짓 하면서 놀아주는 게 아니거든. 보통 조금 하다가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혼자 지내고 말이 없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14개월 그 정도부터 혼자 책을 계속 보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은 옹알이를 했다가도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언어 지연이 와요. 또 아예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한구증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선택적 한구증은 좀 다른 거예요. 요거는 불안성 애착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한구증 증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말을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아예 그냥 말 자체를 이제 계속 안 하다 보니까는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책을 보게 하는 이 시점, 18개월 전 3개월, 후 3개월, 이때에서 24개월까지는 절대 아이 혼자 책을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조기교육 유튜버들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육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30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엄마랑 같이 30권을 읽든 40권을 읽든 엄마랑 계속 같이 읽어가면서 아이랑 의견 교환을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한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모든 책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 인정을 해줄게. 근데 다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책 육아를 하려는 목적이 아이 혼자 책을 읽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편해지거든. 다 그 목적이었거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봐요. 스스로 보는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책을 꺼냈을 때 엄마가 미묘하게 기분이 좋았거든. 웃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기뻐한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아이가 그냥 책장을 넘기면 엄마가 기뻐했거든. 웃었거든. 아이들이 만들기 그리기 할 때보다 책을 볼 때 엄마들이 더 기뻐했거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한 16개월 지날 이 무렵부터 엄마가 제일 기뻐했던 행동들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본능적으로. 스스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이는 18개월 이전에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관련된 뇌도 진짜 기본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은 아이들이 나타나는 위험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다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물렁물렁하거나 아니면은 끈적끈적한 거를 못 만지게 되고 결벽증이 심해지고. 협동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역할놀이를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그 하나로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 애들이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떨어져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냐? 초등학교 넘어가서예요. 이 언어가 확장이 돼요. 초등학교 넘어가면은 뇌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때는 책을 읽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책 육아를 했던 아이들 학교 가서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의미 없어요. 얘는 이미 잘못된 습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글씨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리 책을 너무 많이 읽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학교 가서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하나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읽기 난독 증상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왜 그런 애송이 같은 애들 걸 왜 보냐고. 어? 같은 나이대라 뭐 친근감이 와가지고 보는 거야? 아이, 그러지 마. 그런 거 보지 말아요. 30대들 하는 거 인스타그램, 유튜버 절대 믿지 말고 보지도 말아요. 망하면 같이 망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고 뭐 40대, 50대는 뭐 믿을 만해? 또 그런 것도 아니지. 어차피 개인 유튜버들은 저도 개인 유튜버이긴 하지만은 믿지 마세요. 제발 교수들 거 보라고. 이 교수들 거를 안 보니까는 교수들이 잘 안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그 교수들 유튜브 가가지고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또 거기 신봉자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교수들 유튜브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조기교육 신봉자들이. 거기는 교주랑 신도와의 관계예요.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댓글들 보면은 보여. 그 유튜버들은 교주고, 그다음에 댓글러들 보면은 다 신도야, 신도. 와, 받들어 모시는 거야. 그냥 얘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예, 참 웃기긴 하지. 본인 생각들이 좀 없긴 해. 그 정도로 조금 좀 이렇게 좀 낮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의지 없이 따르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랑 통화를 할 때 엄마들이 다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 계속 물어보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옆집 애가 뭐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리고 저는 강의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정해. 근데 조기교육 유튜버들 봐봐요. 앞뒤 내용이 계속 틀려져. 트렌드에 따라 바뀌고 유행에 따라 바뀌어. 아니 육아를 무슨 유행에 따라서 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요즘은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게 유행이래요. 장난해? 장난하냐고. 육아가 장난이야? 육아를 왜 유행 따라 하냐고. 어? 요즘 막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었더니 애들이 각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를 잘해요. 그럼 애들 마약 먹일 거야? 애들 ADHD 약을 6살짜리한테 먹였더니 애들이 단어를 더 많이 외워요. 한번 그걸 구해서 먹여보세요. 그러면 애들 ADHD 약 막 먹일 거야. 조기교육 유튜버들은. 거기, 신도들은. 미친 거지. 그런단 말이야, 요즘.
유행으로 육아를 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육아는 육아 지침제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육아 지침서는 어딨어? 왜 정부가 문제라는 소리야. 사람들의 아이를 낳았으면은 육아 지침서 그 책을 당연히 배달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왜 그걸 배달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 왜 개인이 육아 지침서를 쓰게 하냐고. 이 정부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애만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라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육아 지침서를 애기 난 집안에다가 풀세트를 해가지고 육아를 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들을 이렇게 보내줘야지. 왜 그런 걸 안 해줘? 난 참 답답해. 아유. 어쨌든 간에 이런 미디어 활동이 책도 미디어 활동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가서 하는 거는 이건 뇌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책이 아이들 어휘력을 늘려주고 문해력을 늘려준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학교 가기 전에 봤던 이 책은 오히려 그냥 디지털 미디어 같은 그냥 말 그대로 아이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유아 시기에는 아이들을 중독시키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책 육아 계속 했던 집들 봐봐. 애들이 어떤가. 뭘 만질 수 있는 게 없어. 뭘 잘하는 게 없어.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학원만 보내. 애들 학원만 보내면 뭐 해? 못해, 거기서 아무것도. 해도 그냥 기본 수준? 그 이상 발달을 안 해. 레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책도 뭐라고요? 유아시기에는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고 하루의 스케줄을 그 책에 또는 TV나 휴대폰에 하루 일과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응이 되는 순간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이 되면은 뇌의 변형계가 망가지면서 아이들 표정이 줄어들어요. 기껏해야 5가지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애가 항상 멍해 있어요. 진짜 그래. 궁금하면은 진짜 책 육아 많이 했던 집 애들 봐봐. 얼굴에 표정이 없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엄마는 기뻐해. 우리 애 책 많이 읽는다. 그냥 다 돌았어. 다 도른 거야. 정상이 아니야. 왜? 조기교육 유튜버들한테 이미 세뇌를 받았고 가스라이팅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그거를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뭐 또 심오하게 얘기를 했네. 음. 제 카톡방 개설했으니까 오픈 카톡방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에 관련된 거 정보 교환도 하고 어머니들끼리도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관련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정보 있거나 유튜브 보다가 이거 괜찮다 그럼 그걸 링크 보내주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서로 이거 괜찮네요 이런 거 있으면은 서로 아이들하고 노는 것들 좀 비디오 찍어서 좀 보내주고 뒷모습만 보여줘도 상관없잖아. 그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정보 교환 좀 하자고요. 같이 다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 아니야. 아니 놀이 많이 했다고 애들이 공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성적 차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 서로 애들끼리 다 재밌게 놀면 좋은 거지.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책 너무 많이 보이지 마.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애들은 놀아야 똑똑해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